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양병해공협회 11회 특강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물 좋고 산 좋은 충남 공주에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나 뵈러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으니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부 소속의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작업실 있습니다. 앞에 사진이 보이시죠? 사진을 보시면 이달의 부엉망처럼 보시겠지만 저는 정신건강 작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신건강을 위해 작업치료를 더하다라는 에세이를 최근에 출간해서 이 정신과의 작업치료사들의 역할이나 업무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에세이를 좀 출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업치료사가 생소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혹시 나는 작업치료사를 안다 혹은 작업치료를 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끼리 한번 봐보세요. 작업치료를 아시는 분이 5손가락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절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저희 협회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2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 영상을 좀 봐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다. 가수라면 요리사라면 일반 충남자라면 그것은 직업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역할이나 또는 포함합니다. 특히 주도하면서 강한 것과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로서 직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작업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이런 역할을 드러낸다. 반면에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연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연구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 분석 배울 때 실수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문자들이 작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활동을 연습해서 8가지 역할을 나눴어요. 이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4시간 동안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종류에는 기본 일상생활, 놀이활동, 교육활동, 과학적 일상생활에서 생산활동, 여가활동, 사회 참여가 포함됩니다. 작업은 자기에게 중요하고 작업치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는 일을 말합니다. 장애와 생명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작업치를. 네, 영상을 보셔도 작업치료가 어려우시죠? 작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24시간 동안 하는 모든 활동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활동이 다 작업이 아니고 개인에게 의미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전 머리 일어나서 씻어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깔끔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골라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불족보 산지공원에 산다고 했죠.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참여를 저한테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작업인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작업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이런 작업들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사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또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이 저에게는 아주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심지어나 저희 작업실 사회에서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하는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 소개를 할 건데요. 저희 병원 정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1600병상 규모예요. 그래서 1600병상이면 서울 성모병원에 국립법무병원은 국립나주병원, 국립편천병원 등등의 국립정신병원이 문법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졌지만 또 수용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정신건강병원을 우리가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과거에는 치료감호소라고 불렸습니다. 치료감호소라는 곳은 한 번씩 뉴스에서든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치료감호소가 이제 국립법무병원으로 2022년 7월에 명칭을 삭제하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치료감호소는 없고 국립법무병원이 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한테 치료감호소 하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서워요, 살벌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면 저를 보호해 줄 것 같아요. 또 저를 치료해 줄 것 같아요. 저를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이름이나 이런 기관 소속명을 바꾸는 것 자체도 당사자분들의 사실 인권을 되게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저희 병원은 국립법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료감호소라고 말씀하셨으면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치료감호소가 없다라고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만나시는 분들은 조현병, 알코올 의존, 약물 중독, 해로 호소인, 우울망상, 그리고 정신 성적 장애, 민격증이나 기타 여러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립병원이랑은 좀 다르게 개병도 함께 보시면 살인, 성폭력, 강도 강화, 폭력 절도,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안전하게 저희 병원에서 수용을 해야 될까요? 혹은 필요하고 재활을 해야 될까요?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살인을 했어요. 이분을 안전하게 수용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일지, 혹은 치료하고 재활하는 게 우선일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이걸 여쭤본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터를 보시면 담배로부터 뭐를 지켜드는 해. 왜요? 우리 담배 피면 어디가 안 된다고? 누구나 다. 자, 두 번째, 술인 왜 못해요? 예, 저도 술을 가끔씩 하는데 아직 인생이 망까지 않았어요. 하지만 술은 인생을 망친다. 라고 해요. 그럼 술은 어디에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그랬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건강이 안정하지 않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뇌, 뇌, 마음, 또 있나요?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바로잡히지 않아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센터에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직업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중독 행위를 하기도 하고 범죄 행위를 해서 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들과의 잦은 마찰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학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체나 정신 기능에 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사실 모두가 알아야 돼요. 전 국민이. 하지만 우리가 담배 피면 손 안 좋고 술 먹으면 간이 안 좋고 하듯이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은 사실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문제인지 혹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기본을 장애인지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장애일 수 있어요. 그렇죠? 환경만 멀쩡하면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단 없이 지하철을 이용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장애로 제약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 30초 정도 한번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딱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눈에 딱 들어오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워있고, 무서운 느낌도, 불안정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또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다시, 저한테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옷 입은 게 어때요? 까매. 그리고 깔끔하게 입었어요. 아, 그쵸? 자, 이쪽에 있는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죠? 뭐 추임새가? 불안정해. 막 찢어져 있고, 그리고 찢겨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쵸? 네. 그런데 뒤에 있는 남자가 이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도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반대쪽에 있는 시민들은 저걸 왜 풀어주지?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세기에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귀신에 들렸다. 받아놔야 된다. 묶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렇게 묶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엘이라는 프랑스 의사가 나타나서 이국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햇빛을 보여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어떤 작업을 제공했더니 이 사람이 건강해지더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작업을 해야 활동을 해야 건강해지면서 치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도덕적 예의, 친절을 기승하게 환자들에게 치료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수용 형태에서 능동적인 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일을 줍니다. 일을 주고 똑같은 작업을 제공했더니 잘 건강해지더라 하면서 작업치료가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실 작업치료사들은 대부분 재활병원이나 요양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작업치료의 뿌리는 정신과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의 되게 베이직한 기본 소양은 일단 도덕적 치료를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작업치료 뿌리가 정신과에서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작업치료사들의 철학이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인간은 작업적 존재이다. 작업을 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적인 관계 형성, 당사자와 나의 어떤 치료적인 라포를 형성하고 또 신뢰, 의사소통, 감정 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분들 작업치료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직업기능에 훈련이 필요하거나 직업재활, 여러 가지 일상생활 훈련, 그리고 신체나 정신 기능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실에서 국내에서 어떤 동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WHO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의 산하단체 WFOT라는 세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연으로 가입을 해서 세계 작업치료사들과 정신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교류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작업치료사 협회에도 가입을 해서 대만에서 저희 기관에 와서 교류를 한다. 저희가 대만으로 가서 여러 가지 작업치료 세팅을 확인한다던가 이렇게 MOU를 통해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기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열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사실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 점 그냥 잘 아실 텐데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1995년도에 정신건강법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정신보건법이 생겼을 때 이제 전문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두 번째는 작업요법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업요법은 문제가 됐던 게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죠. 예를 들어 작업요법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신병원에서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그리고 월 한 10,000원씩 주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근데 치료래요. 여러분들 치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료가요? 아니죠. 뭘까요? 노동이죠. 그리고 학대죠.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계속 있다는 거죠. 일하기 싫은 사람을 과수원 데 내려다 놓고 직업제한입니다. 공유법입니다. 이랬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됐습니다. 이게 95년도부터 자꾸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정신건강요원으로 개정됩니다. 때로 정형화 전문요원은 여러분들 보겠죠? 전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군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또 간호사, 이게 전문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20년에 4월에 작업치료사들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펴집니다.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국내에는 한 200여 명 가까이 배출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련기관에 이수한 작업치료사들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자격을 획득을 했고 이제 이런 작업요법에 노동착취가 작업치료사의 강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당사자의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고 숟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숟가락을 바라볼 때 숟가락까지 손을 뻗는 것 입으로 가져올 때 어떤 사고로 숟가락질을 하는지 이런 세밀한 것 작업을 저희가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하고요. 또 직업재활에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준다고 그게 직업.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능으로 그냥 제가 기능이 좋지 않은데 제가 좀 부족한 업에 비해 기능이 부족한데 이 업을 시켜요.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근데 취업은 되게 중요한 건 취업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서 계속 수급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일은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찍고 꾸미고 그렇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 재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면밀히 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피트는 정신건강 전문의 아까 선생님께서 보셨지만 우리 선생님 박평하는 전문 그리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중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이렇게 협력 체계를 가지면서 근무를 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문 요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공통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신재활시설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정신단체들, 정신단체들의 원익활동 있고요. 또 연구, 조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업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임상심리사는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는 간호 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어떤 서비스를 할까요? 복지 서비스, 작업치료사는 재활이나 치료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작업을 미국에서부터 9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여기 9가지의 카테고리에서. 네? 교육?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이면 지금 수면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건강관리, 건강관리일 수도 있고 사회 참여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이건 이거야.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심지의 특강은 교육이야. 정해놓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목적과 의미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이유는 강의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갈까요? 일로 들어가는 거죠. 노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그럼 뭘로 들어갈까요? 그럼 왜 다 작업실에 다 면허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차를 묻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강의도 좀 하고 그 첫 시간에 장창현 선생님 강의도 슬쩍 몰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교육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이 모든 활동들을 사실 수행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만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했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골랐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중교통에서 수단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저는 어제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공부를 하고 가야 되고 에듀케이션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저는 돈보다는 사회적인 것들을 위해 이 소셜 파티스페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왔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배가 고프고 당이 떨어질까 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요. 건강 관리를 저 나름대로 한 거죠.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여가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저의 하루는 이 9가지의 작업으로 사실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작업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이 작업실로 하다. 그래서 이 작업이 균형이 있지 않고 불균형이 있다면 당사자분들이나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 일상생활, 먹고, 씻고, 입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수단적인 거, 타인을 돌보고, 금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원을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수단적인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건강관리. 건강관리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다루셨던 동물 복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생존의 건강관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그 정신 증상으로 인해서 밤만 되면 환청이 들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환청이 들리시냐면 밤만 되면 계속 너 죽어라, 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례관리자잖아요. 근데 그분을 치료한다고 해서 그분이 환청이 안 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분한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 개인 끝. 근데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없이 받았죠. 왜 그러세요? 했더니 또 죽으라고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저 지금 옥상에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잘하셨어요. 옥상에 올라가시는 거는 안타깝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뛰어내리시지 않고 저를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인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럼 제가 자 이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내일 만나서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 했더니 잘한 거를 제가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의 이런 사소한 건강관리 자체가 당사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물 복용하는 거, 본인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거. 여러분들 아까 질문하시는 거 제가 얘기했을 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죠. 틀림이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신체적인 건강관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질문을 토로하셨죠. 그런 것들도 건강관리 포함돼요. 증상, 내 가족의 증상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자원들을 찾으시고,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 하루를 온전히 잘 살았습니다. 하지 않으면 다음을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스팅이랑 슬립, 휴식과 수면은 굉장히,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직업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데 취업처에 나갔습니다. 전 지금 직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사람들도 많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저의 정신과적 증상이 나와요. 그때 휴식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적절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본인이 휴식을 찾지 못하고
레스팅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증상이 발현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 휴식이나 수면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은 수면 위생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의무적인 덕분에 학생이면 보통 뭐를 하죠? 학교에 가죠. 교육.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죠?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인인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의무적인. 그래서 일은 자, 사장님, 오늘 저 출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규범이 있어요. 학교도 월화수목 금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학교 가시죠. 또 놀토가 있대요. 지금은 토요일 학교 안 가요. 정해진 규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는 좀 필요한 의무적인 작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에 활용하는 작업. 학생들이 게임하는 놀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놀이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작업. 또 성인들도 게임을 하고 놀기도 하고 축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행을 가고 노래방에 가고 영화를 보고 이런 여가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체계 안에서 개인의 위치에 기대되는 직업. 여러분들처럼 사회적인 참여를 하시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같은 어떤 하비츠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것 자체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는 그것과 건강한 삶은 서로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은 사람이 필요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업은 개인의 삶을 시간을 점유하고 삶의 틀을 만든다. 그리고 작업은 삶의 의미를 가져주고 개인마다 특이하다. 개인마다 특이한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기르기라는 작업이 있는데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강아지를 안 좋아해요. 강아지 좋아하셔야 됩니다. 작업 싫어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작업은 적당히 잘 수고를 하면서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이 작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작업은 작업 치료사만 할 수 있기를 해주실 것 같고 꼭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 치료사를 나중에 활용하실 때 어,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의료기사로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인간 자격증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기사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의료기사 법에 보시면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법적인 치료를 한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분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각 지각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섭식장애나 먹는데 삼킴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약물을 여러분들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그 추체외로 증상이라고 EPS 증상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침을 흘린다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킴장애 재활 치료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인지 재활 치료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 운전 재활, 직업 재활 등의 일상에서 필요한 이런 재활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분화된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꼭이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똑같습니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작업 수행을 평가하고요. 또 정신질환자 등의 신체적, 심적 기능 향상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업치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를 기획하고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문용어 보조교육인데요. 조현병 당사자를 위한 정신건강 작업에 저희 회원들한테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트라우마나 중독에 대해서도 하기도 했고 직업재활에 대해서 하기도 했고 또 우리 당사자분들의 심폐나 정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치료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맨 처음에 보이시는 것은 수직 정원이라고 해서 저희 요즘 건물이 크지가 않으니까 정원을 조성하기가 힘들죠. 수직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치료 활동에 내려오게 되는데 매번 치료실로 내원하게 되는데 저렇게 화분 하나하나마다 본인의 이름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래서 봄이 행운이 그래서 본인 이름을 지어주고 그 식물이 잘 컸는지 그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 병원은 단순 정신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수용 최대 15년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돌보지낼 물건이 다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중요한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계란을 위험하지 않은 손에 살 수 있는 이런 일상생활 훈련들도 하고요. 그건 이제 스노들렌이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노들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다감각을 긍정적으로 경험해서 가능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각을 좀 경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감각을 실제 감각을 경험을 하고 어 내가 생각했던 나한테 들어왔던 감각이 어 아니네 하면서 더 좋은 감각을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 그래서 눈으로 보기도 좋고 향도 좋고 청각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여러 푹신푹신하고 부들부들 내가 좋아하는 감각들을 올고지 다 세팅해 놓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 소노젤렌실에 들어오면 와 예뻐요 여기서 끝나는데 좀 10회기 11회기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찾아가시다. 난 보들보들한 느낌이 좋아. 그냥 보들보들한 곳으로 가고 나는 노랫소리가 좋아. 그러면 청각이 들리는 공간으로 가고 그리고 나는 뭘 만지고 싶어. 그러면 만질 수 있는 공간으로 가고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감각을 듣고 경험하고 뇌에서 입력이 되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감각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치료 원리입니다. 스노젤렌이라는 치료고요. 기타 영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밴드를 만들어서 당사자 밴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는 애니멀 세라피라고 하는 동물 매개 치료가 할수 그래서 저희 병원은 또 살인율이 80% 정도로 제일 많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좀 키워주고 또 나와 내가 케어해야 되는 동물 등을 만져보면서 그 되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었던 분들도 거북이 한번 만나보세요 하면은 세게 안 만져봐요. 살살 나도 모르게. 왜냐면 얘가 다칠까 봐.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이분들한테 치료적인 경험이 되고 그래서 이런 동물 매개 치료도 제공하고 시간이 지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되새기는 작업치료 철학입니다. 인간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작업 없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가 저의 작업치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작업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와 내 가족, 내 지인들의 작업을 좀 돌아보시면 도와주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신의료기관이든 정신센터든 아니면 저희 협회든 사회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